사실은 지난주에 할 때 보안 수사권 얘기를 좀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렇게 김남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김남희 의원님이 저도 잘 이렇게 봤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또 시비 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뭐 문재인 정부를 끌어들이지 말아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하나씩 제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안 수사권이 과연 폐지가 그럼 이분들의 주장이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얘기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더 다시 조금 보충적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잡아주시면요. 일단은 제 근본적인 질문이 이거예요. 보안 수사권 폐지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왜 민주당 8.17 전당대회 이전에 처리를 해야 되냐라는 문제의식이에요. 보시면요. 일단은 앞에서 그때 다 설명했던 건데요. 공수처가 신설이 되면서 기소 독점권이 폐지가 됩니다. 두 번째, 경찰의 그 정권 송치라는 게 폐지가 되면서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가 되고요. 중수청이 신설이 되면서 특수수사 권한도 박탈이 됩니다. 그리고 수사 지휘권이 폐지가 되면서 보안 수사 요구권도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그 수사 개시권도 폐지가 돼가지고 사건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보안 수사가 가능해진다라는 건데 이게 오늘의 쟁점인데 사실은 이제 수사 지휘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사법 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원래는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 그러니까 이 사법 경찰관들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게 2021년 되면서 검사와 사법 경찰관은 수사, 공소 제기, 공소 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된다. 라고 됩니다. 이게 수사지휘권이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그냥 말 그대로 그 상하 수직적 관계였어요. 근데 이게 2021년에 수사지휘권이 폐지가 되면 이렇게 됐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권 송치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경찰관이 수사를 하더라도 혐의가 있거나 없거나 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법 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그러니까 수사를 했을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경찰의 자연적으로 수사 종결권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보고 이거는 법령을 적용하기가 조금 애매해 그러면 내가 안 넘길 거야 그래서 이제 불송치라는 게 권한이 생기는 거고 이때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뭐 그냥 경찰이 암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서 검찰이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입니다. 그리고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찰에 송치를 해야 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는 거는 수사 지휘권이 없어졌잖아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강제성이 없는 조항인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개념 설명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내에서 이제 합의됐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도 개혁은 권력기관 제도 그 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라고 표현한 이틀 내인 거예요. 그리고 2차적 복충적 수사권 자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봐서 남겨뒀던 거고 조국 그 당시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분들이 얘기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했던 게 맞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면은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는 이제 장윤기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국민적 우려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제 경찰은 일반 살인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이 보안 수사하면서 이제 강간 목적 살인으로 평밀 변경해서 잡고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커지니까 한국갤럽 조사에서 보면은 유지가 61%고 폐지가 23%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46대 39, 진보층에서도 46대 42, 중도층에서는 64대 23 이렇게 나온 상황이에요. 네. 자, 근데 이런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조국 대표가 특히나 이제 그 김남희 의원의 페북을 보고 올린 글 같은데 윤석열의 난을 국민과 함께 진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공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 최근 민주당은 당론 의결 절차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당론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나 눈 가리고 아웅 격이다. 솔직하게 말하면 좋겠다. 우여곡절 끝에 중수청법과 공수청법이 통과돼 오는 10월에는 검찰청 현판을 떼게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윤석열의 난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설계한 1차 검찰개혁안으로 불적했다라는 게 윤석열의 난 때문에 그걸로 부족하다는 게 판명이 됐고 그것 때문에 보안수사권도 없애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은요. 추윤 갈등이잖아요. 이른바 윤석열의 난이라는 게 추윤 갈등이잖아요. 그때 보면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취임을 하고 나서 이제 윤석열 측근들 대거 자천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4명을 거역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2차 수사 지휘권은 라임 사건에서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과 측근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여기 너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배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징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1차 수사 사건 지휘권에서는 이제 검언유착 사건, 이른바 채널A 사건, 이동재 전 기자가 연루가 됐던 뭐 그 사건들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수사 지휘권이 수사 보고를 받지 말라고 배제하는 과정에서 수사 지휘권이 행사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 윤석열의 난 어디에 보안 수사권으로 인한 폐해가 드러났습니까? 그냥 윤석열을 배제해라. 윤석열을 배제해라. 검찰총장으로서 수사 보고 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거기서 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징계를 청구하는 것에 부당하다고 제소를 하고 그 과정 자체가 추윤 갈등인 거예요. 여기에 보안 수사권이 왜 들어갑니까? 그렇잖아요. 이 과정에서 그 윤석열로 인한 그 뭐랄까 윤석열이 보안 수사를 통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 인사들을 잡아 넣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와갖고 이제 와가지고 그 보안 수사권 논란으로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국 전 대표 같은 페이스북인데 또 하나 얘기를 합니다. 또 올렸어요? 아니요, 같은 페이스북에서 이제 위에 것과 아래 것들 하나는 직접 보안 수사권만이 경찰의 부실 수사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일한 방안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직접 보안 수사권이 없더라도 경찰의 부실 수사 방지할 수 있고요.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다라고 봐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8.17 전당대회 이전에 보안 수사권을 폐지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경찰의 부실 수사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냐?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권을 정밀하게 구성하고 경찰의 준수 의무를 강화하면 불가능한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봐요. 요구권만으로는 아무리 정밀하게 구성을 하고 준수 의무를 강화해도 보안 수사 요구권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네, 이거는 저는 좀 다른 의견이에요. 근데 이 질문에 어떤 경우 그렇다라는 답변이 확인되면 비로소 그 어떤 경우에만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떤 경우를 제시하지 못하면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자기가 이미 윤석열의 난 이후에 2025년에 나와가지고 보안 수사권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저는 여기서 지금 빠진 거는 시점과 수기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지금 8.17 전당대회 이전에 경찰의 수사 통제 방안에 대한 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수기를 해야 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뭐 정치적인 구호로 만들어 놓고 그 정치적 구호 하에서 계속 이런 주장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논점을 흐려요. 왜 저희는 왜 8.17 전당대회 이전이어야 되느냐? 당신들 이때는 이전에 주장했잖아. 그러니까 마치가 답도 정해져 있고 시점도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시한을 누가 정한 시한인지 알 수 없죠. 그런데 거의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전에 하는 거는 이런 우려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더 그 뭐랄까 보강할 만한 그 제도적 보완책을 수기하라는 게 대통령의 요구 사항이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 만나고 그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오로지 전당대회만을 위해 가지고 그 이른바 강성당원들을 향한 그 표구회로서 이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꾸 뭐 윤석열의 난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의 난 맞아요. 그래야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특수수사할지 수사를 안 해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왜 너네 주변 사람들은 왜 수사를 안 해라고 해가지고 그날 추윤 갈등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거랑 보안 수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근데 왜 계속 물타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설득도 아니고 그냥 세뇌식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야 되고 전당대회 전에 그것도 없애야 되고 이유는 없어요. 종교화되고 신념화돼서 교조화되고 그래서 이제 양보와 타협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러더라고. 그 주장하시는 분들은 1년 동안 여당에서 공청회도 하고 상임위에서 다 수기했다. 근데 그렇다면 지금 왜 이렇게 국민 여론이 바뀌고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안 수사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이제 솔직히 국회에서 그 수기 이런 거 하면요 저희가 뭐 공청회하고 이러면요 기사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여론이 불붙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식행위로 공청회도 하고 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수기와 토론의 과정을 거쳤는지 그랬다면 지금 이제 총리실 산하에 있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단이 그렇게 다 관두고 뭐 그런 파행이 있지도 않았겠고, 그리고 그 여당 내에서도 뒤늦게 얘기를 못 하다가 사실은 이제 답을 정해놓고 달려가니까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는 말을 못 하고 있었던 의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뒤늦게 지금 이제 다른 결의 개정안도 나오고 이러고 있잖아요.